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사운으로 재창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사운 재창을 하겠습니다. 음소거 제거해 주세요. 다 같이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경영한다. 이름을 함께 서며 섬긴다. 가자. 가자.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부엌가 세미나에 정말 모시기 어려우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2009년 가구 공장을 하시는데 불이 나면서 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동아줄 같은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을 초대되어 참석하시면서 다시 해보자 마음 먹으시고 뛰셨습니다. 회원번호 16번으로 경남 마산에서 애터미를 시작하셨고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임페리얼 마스터를 승급하셨습니다. 수원 가구파센터 홍영구 총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총단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페리얼 마스터 홍영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약속을 펑크를 내고 우리 강전원 국장님한테 상당히 미안해 가지고 지난달에 우리 김영진 본부장님이 세종시에서 만나 가지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5월 달에는 꼭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초청을 받고 강의를 합니다만은 요즘 사실은 국내 중 강의는 잘 안 합니다. 국내에서는 뭐 요청도 잘 안 들어오지만은 하기도 그렇고 해서 잘 안 하고 이제 주로 외국에 있는 파트너들을 위해서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이 이제 거의 회복됐습니다. 예, 이제 제가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딸이 건강검진을 끊어줘서 아프다 하는데 건강검진을 왜 이렇게 비싼 돈들 끊었나 하면서 가서 검진을 했더니 암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건강검진하면서 초기에 의사 말로는 극초기라 그러더라고. 극초기가 발견되면서 이제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라내버리고 뭐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좋아졌습니다. 아예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시작도 안 했었고 그래서 수술도 잘 되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3월 20일 날 수술했는데 이제 거의 요 몸에 7군데를 구멍을 뚫어서 로봇을 넣는 바람에 이 내장이 좀 이렇게 꼬이가 있어요. 요게 제자리 잡아가는데 한 3개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6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거의 완치가 되지 않나 95% 완치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95%라고 하면 거의 다 완치된 거죠. 그래서 참 애터미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했다는 게 기적이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평소에 진짜 아픈 데가라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딸이 생일 선물로 우리 부부 끊어주는데 건강검진을 530만 원 들여서 끊어왔다 하길래 저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아프다는데 무슨 530만 원에 건강검진을 하느냐 했더니 아빠도 나이가 67살인 것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됐으니까 해라. 그러면서 딸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갔는데 그게 참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또 애터미를 만나서 기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애터미 덕분이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애터미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50이 넘어서 사업 실패를 해서 소주나 마시고 꿈이라고는 전혀 꾸지도 꿀 수도 없었지만은 꾸고 싶지도 않았고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은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지 이 생각뿐이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졌고 몸무게도 50kg도 나갔으니까 어떤 상태는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김정일
임페리얼님께서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회사가 하나 생기는데 참석을 해볼 수 없겠느냐. 그래서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런 게 네트워크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다단계 회사를 내가 뭐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 번만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팝니까? 물으니까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그때는 얼굴도 새카맣고 바짝 말라 내가 화장품을 팔겠습니까? 건강식품을 팔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들고 가면은 니부터 먹어갖고 니부터 팔아라 그럴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웃고 전화를 끊었죠. 그랬는데 끊임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봐 주자.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선바이오텍 옛날 공장에 그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크라운을 가면 3억을 주고 임페리얼 가면 10억을 준다는 그 말에 뻥을 쳐도 너무 친다. 그때 제가 그 회장님 사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그랬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앉아 있으니까 중간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죠 그냥. 그런데 딱 마지막에 들리는 소리가 세일즈 마스터만 되는 것 때문에 한 달에 200에서 300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는 평생에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회장님 그 말에 맞다. 300만 원이 뭐 상승은 안 되더라도 내 죽을 때까지만 나온다면은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에 그 매달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매달립니까? 연금 때문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월급이 많아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연금 때문에 매달리는데 이거는 연금은 아니지만은 연금성 소득으로 회사만 망하지 않는다면 지금이야 애텀이라는 회사가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버스를 타고 마서 내려가면서도 200만 원 이거를 이제 되뇌 있죠. 제가 지금은 임페리얼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진짜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만 번다면은 춤을 추고 충성을 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공식적으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시작하자마자 보름 만에 판매사를 갔었고 아직까지 그 판매사를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만에 판매사 가고 두 번째는 한 달 만에 팀장 가고 4개월 만에 국장 가고 9개월 만에 본부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300만 원 벌려고 뛰어들었는데 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느 날 7개월 8개월 되니까 수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줘도 괜찮을까?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애터미가 망하는 꿈을 많이 꾸요. 절대로 안돼 하다가 깨어나보면 꿈이고 300만 원을 버는 목표로 갔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벌어지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작할 때 나이가 5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나 하면은 그래 300만 원은 내가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위에 돈이니까 이 돈으로 마지막 승부를 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만 원도 집에 생활비를 안 갖다 줬죠. 그래도 전에보다 좀 낮을 정도 생활비를 주면고 나머지는 저는 재투자를 해서 경비도 많이 썼고 또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을 먹었었나 하면은 제가 골수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경상도에서 쭉
살아다 보니까 한국말을 못 배워가지고 초기에 강의를 하고 나면은 전부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접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제 미국이 오픈된다니까, 내년에 미국이 오픈된다니까 저는 2009년도에 미국을 나갔죠. 미국에서 승부를 걸자 하고 나가서 진짜 미국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 한 11번 정도 갔었는데 한 달 정도 가면, 한 번 가면 한 달 정도 미국에 이렇게 차를 렌트를 해서 이렇게 도시를 돌면은,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뭐 고속도로에 휴게소 음식을 팔고 이러진 않으니까 화장실하고 주유소만 있으니까 항상 햄버거를 도시락으로 사가 다녔어요. 몇 시간씩 가니까. 그래서 그때 햄버거에 질려가지고 지금도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식스호텔, 미국의 식스호텔에도 뭐 우리나라로 치는 것 같으면 여인수급이죠. 그런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전 미국을 도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끝나고 나면은 물건을 보세요. 물건 없습니다. 물건 안 가지고 왜 왔니? 그래서 홍보를 하러 왔다. 회사 홈페이지 보여달라고.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팜플렛이라도 갖고 와야 될까? 팜플렛 없다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런데 제품 딱 두 가지 있다. 해모임이라는 제품하고 화장품인데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소리가, 기가 막히든지 말든지 한 발라봐야 뭐 기가 막힌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직까지는 회원 등록이 안 되지만은 회원 등록이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를 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주로 코리안타운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호텔을 이렇게 세미나실을 빌리면 너무 비싼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노래방에 제일 큰 방을 빌리면은, 미국에서는 노래방에 밥을 팔아요.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 하니까 뭐 볶음밥 같은 거 뭐 이런 거 팔면은 그 밥을 한 그릇씩 싹 시켜 놓고 그 노래방 화면에다가 USB 꼽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돈도 작게 치이고, 그래서 좀 거대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오픈이 되고 막 회원 등록이 되는데, 제가 첫날 그 강의하러 갔었는데 몇십 명이나 모였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딱 갔는데 400명이 모인 거예요. 와, 이제 대박 터졌다 생각을 했죠.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두 번째 가니까 안 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딱 2명 왔더라고요. 아니 어제는 400명 왔는데 오늘 왜 2명밖에 안 왔냐 하니까, 물건도 없는데,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도 없는데 그걸 왜 가느냐 하면서 안 오더라고. 그때부터 애터미가 좀 이상한 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본사 홈페이지도 없다 그러고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났나 하면은 김성일 임페리얼 누나 김분숙 씨가 나타나가지고 미국 동부 쪽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 나는 서부 쪽을 다니고.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회장님께서 재심 합력이라는 걸 꺼내서, 노예할 클럽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그 의무적으로 파트너가 있든 없든 너희들이 전부 다 미국을 한 번씩 갔다 왔나. 그때부터 미국에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이 제대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는 게 2010년도 오픈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직급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그 크라마스터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의 스타마스터 이상 직급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제 파트너예요. 지금 이연자
총장님의 오른쪽 왼쪽이 전부 다 미국이거든. 서쪽에는 이오키 크라운, 항진의 크라운 이쪽이고, 또 동쪽에는 심재강 크라운, 밑에 그 산하 전체가 또 왼쪽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연자 임페리얼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돈이 없었다가 돈이 생겼으니까 300만 원 버는 꿈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나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아들, 딸한테 한 1억을 현금을 만들어서 5천만 원씩만 지어주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간 기능 저하증이라고 간이 기능을 못하니까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해모임을 이렇게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병원에 정기 검사를 가면은 간 치수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의사가 이제 보고 이제 더 이상은 병원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해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신이 났죠.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때 오라는 데도 없었지만은 이제 나는 애터미맨으로 죽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한 23개국을 한 150배 이상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썼죠.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에 많은 분들이 제보고 그랬습니다. 애터미에서 돈 벌어가지고 대한항공민이 살리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 크라운 3명 다 제 파트너, 오른쪽 파트너 사장들이고, 한쪽은 말레이시아도 크라운 3명 있는데 그건 제 좌측 라인에 되거든. 그럼 좌우에 3명씩의 크라운 마스터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저는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그 모든 거를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돈 좀 들어온다고 까불락거리고 외국인에 다닌다고 막 욕을 하지만 남들은 욕을 했지만은 저는 그때 그거를 두려워했다면은 아마 오늘날 홍영구 임페리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잘 되면은 노야리나 안 그러면 스타마스터 정도 돼가 있었겠죠.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나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가서 지금은 많이 쓰지만은 빨리 가서 많이 벌면은 그게 덕이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내가 곧 60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2년 반 만에 노얄 마스터를 갔거든요. 2년 반 만에 노얄 마스터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제 나는 내 목표는 끝이다. 내가 무슨 크라운을 가고 임페리얼을 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노얄 마스터에도 감지덕지도 않은 감사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노얄 마스터를 7년 했습니다. 7년 동안 노얄 마스터를 하면서 크라운 욕심을 안 내시죠. 그 와중에 말레이시아가 오픈이 된 거예요. 물론 말레이시아는 제가 참 큰 공을 들이고 말레이시아 살다시피 하면서 만들어냈지만은 말레이시아는 오픈하자마자 보름 만에 사르노조 5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매출이 억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실적 매출이. 그러니까 매일 2천만 포인트, 2천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가 이제 뭐 풀타임 치니까 신도 났었고.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노얄 마스터 한 명이 딱 탄생을 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이러면 크라운 마스터를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크라운 마스터를 갔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노얄에서 크라운 가는 거, 크라운에서 임페리얼 가는 게 진짜 수월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르노즈 마스터에서 스타 마스터 가는 개경험상으로 사르노즈 하다가 스타 마스터 가는데 그리 어렵더라고. 그때는 뭐 포상금도 작고 뭐 또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크라운 도전하니까 밑에 노얄들이 4명이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5천만 원씩 받으니까 조금씩 십시일반을 더 오고 자기들도 개척해 나갈 수도 있는 능력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크라운은 수월하게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페리얼 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외국도 못 나가보고 어떻게 살까 그랬었는데 저는 코로나 생기기 전에 줌이나 이 부부 같은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한 줄도 몰랐었는데 코로나 바람에 이게 생겼잖아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외국을 안 나가도 줌으로 물론 효과는 그렇게 좀 다르지만은 그 많은 돈을 써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는 거 자주 할 수 있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조직이 더 탄탄하게 잘 커졌죠.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터 15월까지 간다. 저는 지금도 목표는 항상 미리 정해져가 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달성하고 나니까 좀 한숨 놓을만 하니까 좀 더 건강해지려 건강검진 했었는데 암 판정을 딱 받으니까 처음에는 와 임페리얼을 만들어 놓고 돌았었는데 암을 주다니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그때까지는 암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상담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전화가 가면은 안 좋은 거고 끝까지 가면은 끝까지 가서 책자가 가면은 건강하시다는 증거니까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조사를 하고 어서 말 들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봇 팔 수술하는 게 아직까지 고가 장비가 돼서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술비만 1,300만 원 드는데 하실 수가 있니? 해야죠 이러는 거. 안 그러면은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한쪽을 떼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려움이 되니까 한 2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1,200만 원 하겠다.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 되고 돈 뭐 1,200만 원이 지금은 뭐 큰 돈이 아니니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술도 잘 되고 또 빨리 회복이 되어 가지고 입원도 한 이틀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데 5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 정도로 속도가 잘 돼 가지고 그때 이제 참 느꼈죠. 내가 애터미를 안 했다고. 그때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은 과연 일이 닥쳤을 때게 지금도 그 병원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러 가는데 그 안명동에 들어가면은 환자들이니까 물론 다 표정들이 어둡죠. 근데 대화를 들어보는 것 때문에는 내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치료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같이 임페리얼 되면은 저런 게 다 해결되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그 아픈 사람 보고 애터미에서 가다가는 기사당이 맞을 거고 참 그 여유가 생긴다는 거. 저는 그 애터미를 딱 시작할 때게 제가 2006년 9월 22일 날 회원 등록을 하고 2007년도 4월 달에 4월 25일부터 제가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
9개월 정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저는 그 센터 벽에다가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센터 벽에다가 큰 전지에다가 4가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뭘 했었냐면은 1번이 회원 1년 안에 1년 목표를 적어놨으니까 1년 목표로 1년 안에 회원을 1000명을 만들겠다. 지금은 어떨 때는 하루에도 1000명 들어옵니다. 제 산업 파트너들이. 근데 1000명을 그때 1년에 1000명 만드는 게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1년 안에 한 달 매출이 1억을 잡겠다. 1억을 올리겠다. 지금은 소실적 매출이 하루에 2억 PV가 나오니까 금액적으로 한 5억 정도가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만큼 안 팔겠나면은 1년의 매출을 1억을 한 달 매출을 1억을 올리겠다고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센터를 30개 이상 만들겠다. 저는 지금은 수천 개 센터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1년 안에 본부장을 가겠다. 이 4가지를 이렇게 다 크게 적어놓고 아침마다 사원 외우듯이 딱 보고 외우고 했었는데 그걸 전체 다 9개월 안에 다 이뤄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몇 년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팀장이나 국장 되신 분, 국장으로 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 너무 안 되실 때에는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사장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 되는 이유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대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애터미의 기본이 뭡니까? 시스템을 잘 따라가는 게 애터미의 기본입니다. 인생 시나리오 잘 써야 되고, 명단 작성 잘해야 되고, 상담 잘해야 되고, 세미나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성급하는 데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평소에도 파트너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0명, 200명 회원 등록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소비자 좌우 10명씩만, 그것도 파트너들이 만들어 온 손님이 아닌 내가 늘 간장할 수 있는 소비자 10명씩만 딱 관리해라. 그분 명단도 딱 적어놓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10만 포인트씩만 쓰게 만들어라. 그 10만 포인트 쓰는 것 때문에 좌우를 치는 것 때문에 한 달에 200만 포인트가 나와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소비자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건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를 끊임없이 신제품 나오면 소개하고 물건도 쓰고, 요즘은 제품이 많아서 10만 포인트 쓰는 건 일도 아니죠. 한 가정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습관화 될 때까지만 케어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자동 그거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만만하고 친한 사람들부터, 그리고 애터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다른 사업하셔서 못 하시는 분, 돈이 많아서 안 하시는 분, 또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산분을 하고 양치는 하니까 끝까지 10명, 20명 이렇게 많이 인연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집중 케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10만 포인트씩은 한 달에 팔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좌우에 3명의 사업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10명의 소비자와 양쪽에 3명씩의 사업자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는 내가 케어할 수도 있고 파트너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하는 것보다는 파트너들을 만들어주는 사업자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3명 이상의 들어오는 사업자들은 파트너들한테 인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보는 것 때문에는 센터 이름 전부 다 313이에요. 내가 1이고
삼삼은 좌우에 3명의 리더를 키워낸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이 3명씩 나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 나가지. 그리고 소비자가 내가 10명씩 만들면 파트너들도 따로 10명씩 만드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100명씩 돼버립니다. 그럼 100명씩이 됐을 때 그분들이 똑같이 한 달에 10만 포인트씩만 써준다면은 수당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직급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하셔야만이, 그러면은 돌아서서 왜 실패를 했지 하는 원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뭐 매출이 적어서 그렇다, 누가 소비자가 작아서 그렇다, 그런 게 원인이 분석이 되는데 직급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안 됐네 하고 끝나버리면은 계속 그게 조직이 안 큰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만이 그게 고쳐질 건데, 그거를 왜 안 되는 일을 원인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1년, 2년 가다 보니까 계속 계단이 맴돌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은 애터미 다 믿죠. 애터미가 최고라고 저는 어디 가도 큰 소리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내가 끊어버리고, 우리 자식들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빨리 끝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의 8단계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성공의 8단계 달라 외우고 계시죠? 근데 머리하고 가슴까지는 그 행동이 돼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려치면은 몇 시에 일어나서 센터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자요. 근데 그 다음 아침 되면은 아이고, 센터 가서 뭐 일이 되겠나 집에서 말아볼게 하면서 몸이 안 가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은 남들한테 계속 자랑을 하세요. 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야만이 달성을 못하면은 쪽팔리니까 더 부지런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몇 번 쓰다가 안 되면은 대부분 오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포기를 해버린다. 오기를 가지고 다시 해갖고 그 잘못된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깨우치면은 성공자가 되는데, 그냥 아이고 내가 내 복에 무슨 임페리얼, 내가 내 복에 무슨 고급차를 타. 제가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저는 차가 없었습니다. 마산에서 천안까지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내만 차가 없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차가 없었어요. 전부 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도 280마자 중고차 끌고 회장님도 카니발 280 중고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수동 기아 넣는 거. 그때 제가 뭐라고 선언했다면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나는 노얄마스터가 되면은 한국에서 최고 좋은 차를 탈 것이라고 명시를 딱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라마스터, 제가 본부장 시절에 그랜저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 그랜저를 13년 동안 탔습니다. 13년 동안 32만 킬로를 타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크라운이 되면서 EQ900을 샀죠. 회사에서 뭐 7,500만 원 나오는 거하고 보태가지고 1억 3천만 원 주고 EQ900을 5.0 최고 좋은 걸 샀죠. 그런데 이번에 G9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G90 나오는 것 때문에 EQ900 값 떨어지겠다 싶어서 미리 팔아버리고 4년 동안 정도 탔는데 한 6만 킬로 타고 4,500만 원 팔았어요. 한 1억 정도 손해보고 팔아버리고
손해본 게 아니죠. 뭐 중고차값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G90을 계약받는 날 첫날 전국에 5번째로 신청해서 제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차가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1000km도 안 탔습니다. 차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1억 4천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요번에 샀는데 풀 옵션을 해서 샀는데 전부 다 보면 와 그래요. 우리 마누라는 G80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잔소리 할 것 같아서 안 하더라고요. G80 자가용 사줬다고. 그래서 돈이 많은, 네, 저는 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빌딩 이런 생각은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 요번에 이제 손자가 다음 달 6월달 되면 이제 2돌 되는데, 그놈이 바로 같은 아파트 단지 사니까 매일 만나고 또 뭐 사주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가서 손잡고 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말경에 이제 또 손녀가 태어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둘째가 나오는데 그 애들이 돈 걱정은 안 해도 참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버려요. 지금도 나가면은 임페리얼리 오셨네요. 센터에 가도 잠깐 무슨 볼일에서 들어가는데도 전부 다 빨딱 일어나서 인사하지요. 자고 일어나면 한 달에 한 7분에서 8분 수당이 들어오니까, 왜 8분이냐 했더면은 저는 부가세하고 그 3.3% 돌려받기 때문에 8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8분 들어오니까 며칠 만에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귀한 줄 모르죠. 이번에 종합소득세 친구한테 회계사하고 언론하니까 작년에 10억을 받는 바람에 한 3억 8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더라고요. 연봉이 3억 8천인데도 춤출 나이인데 3억 8천만 원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지금 67, 68 일에 묻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택시 기사 하는 것 때문에는 아파트 경비, 뭐 건설 현장의 경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내 하루 일당도 안 되게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번씩 만나면 그럽니다. 야, 그때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좀 시키지. 왜 안 시켰느냐고. 과연 내가 그때 두드려 팼으면 저거 뭐라 그러겠어요? 니네 똑같은 소리를 했었거든. 니나 해라. 지금 잘 되고 나니까 제가 부러운 거예요. 한 달에 우리나라 평균 연금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500만 원씩 탁탁 나오는 것 때문에는 아마 애터미 미어 터질 거예요. 그 확신만 갖는다면. 그런데 저는 한 달에 지금은 좀 떨어져도 한 6천에서 7천원 나오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1억이 가까이 나왔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만 계속 들어와도요, 웬만한 가정에 전부 다 돈 문제로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성기계 맞춰 이혼한다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성질 안 맞다고 이혼하겠어요? 성질 맞춰 살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전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거의 다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할 수 없으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에는 한 17년 동안 대기업에 있으면서
부장으로 오래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에는 이제 퇴사할 때에 이제 이사 달아줘 가지고 뭐 퇴직금을 많이 좀 받았더라고 이사를 달아서 나왔는데 그때도 저는 그 친구들보다 10배의 수당을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도 월급쟁이 해갖고는 부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4살에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가구 공장을 했었는데 그때 분당 일산 이쪽으로 막 90년대 입주할 때 진짜 없었으면 못 팔을 정도로 많이 잘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장이 2시간 만에 불이 나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너무 큰 불이 났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해내가지고 제가 또 국립호텔에도 한 4개월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은 또 그때까지는 실패를 몰랐으니까 나오면 또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 안에 있을 때에 책만 봤습니다. 그 뭐 큰 가실범들이기 때문에 재수 취급을 안 하고 그막 제일 끝방에 몰아놓고 그 책이나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책 보기는 참 좋았어요. 아마 제가 평생 볼 책을 하면 그때 다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나와서 딱 하려고 했는데 나오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하는 쪽 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IMF가 와서 완전 내리박아 버렸죠. 그래서 매일 소주를 2~3병씩 그때부터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직장 생활을 못 하겠고 택시 기사도 해봤고 오일장 장돌뱅이도 한 3년 해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건강까지 망치면서 이제 인생을 포기를 한 거죠. 저는 아마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지금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돈 버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르노즈를 탁 가서 사르노즈에 가서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우리 아들이 대학교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딱 맞이고 2학기 등록금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네가 군대를 갔다 오면은 아빠가 어떤 일 있어도 등록금을 준비해 놓게 했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와서 물으면은 아빠 말 믿고 간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2007년도 4월 8일 날 군대 제대를 했는데 제가 2007년도 4월 15일 날 본부장을 갔거든요. 본부장을 딱 가니까 해결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태국 푸켓으로 본부장 여행을 태국 푸켓으로 갔었는데 회장님하고 다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죠. 안 믿더라고. 그러면서 집에 생활비도 그때는 좀 여유 있게 줄 수도 있었으니까 주고 저거 용돈도 저거 달라는 만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빠가 조금 되기는 되는 것 같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돈 면주고 나가가지고 그때 저는 마산에서 안 돼가지고 천안으로 왔었거든. 천안에서 원룸 하나 넣어놓고 애들하고 어머니하고는 마산에 살고 저는 천안에서 원룸 하나 넣어놓고 그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착착착 보내주니까 되긴 돼. 그런데 이제 언제 믿었나 하면은 제가 노얄 마스터를 가서 그때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를 갈 때에 그때 이제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딸하고 둘 다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갔다 오면은 내가 300만 원씩 수고비를 준다 하니까 그 300만 원 때문에 가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려줬죠.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날 이태리 로마에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마이크를 잡고 차례돼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 왜 우나? 아빠를 안 믿었는데 저번에 제가 태국 갔을 때 본 아저씨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참 잘 되는 회사라는 걸 느꼈다면서 그동안 아빠한테 못 믿어서 또 미안하고 또 어렵게 살았던 것이 생각해서 눈물나고 눈물바다 돼버린 거 세미나 하면서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었고, 국어 선생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랬죠. 선생님, 요새 옛날에 선생님이지 지금 선생님은 막노동꾼이다. 밤늦게까지 잡일하고 너 고생하고, 그래봐야 고작 300 몇십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아빠가 500만 원씩 줄 테니까 아빠 밑으로 온나. 아빠, 선생님 보고 다단계 하라고, 아들 보고 다단계 하라는 아빠가 어디 있노,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안 올라면 말아라. 그랬더니 코드는 니한테 안 준다. 왜 코드를 안 주나 했더면은, 이 코드는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네가 이 코드를 물려받으려면 그동안 노하우를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죽고 난 뒤도 네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거를 그대로 숙지하지 않으면은 난 절대로 아들이라고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한 달간만 시간 달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알았다고 수원으로 올라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우리 딸이 시집 나이 놓쳤는데 시집을 못 가고 뭐 어떡했어. 우리 아들도 있는데 그래서 둘이서 맞아가고 둘이서 소개팅을 해줬더니 부모가 소개팅을 해줬더니 저것들이 눈 맞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만들어 봤더라고. 그래갖고 결혼식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잘 삽니다. 아직까지 34살, 33살 먹은 딸이 하나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그럼 뭐 죽어도 안 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애터미의 생활이 전 세계적으로 연금 형식으로 나오는 회사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지. 지금도 저한테 간혹 그럽니다. 다단계 회사들 지금 상속 안 된다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근데 상속은 그냥 3년당 가서 다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다. 홈쇼핑 회사고 당신이 회원가입하는 것 때문에는 그 어마어마한 홈쇼핑에 당신한테 바로 분양이 된다. 그는 애터미 홈쇼핑이 아니고 애터미 홈페이지가 아니고 내 홈페이지다.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내 홈페이지 열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상 보고 뭐 여기 사셔야 된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그보다 더 수월한 게 어디 있느냐. 애터미 성공자들 중에서 유독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학벌을 따진다든지 미모를 따진다든지 또 스펙을 따진다면은 애터미의 최고 직업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애터미는 그런 거 따지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돈 투자하는 게 없으니까 위험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요즘은 이제 뭐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 가서도 내 이야기 내가 모델이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왜 모델이 됐냐 했더면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100번을 먹어도 술값 내가 다 내거든. 그러니까 아, 잘 살긴 잘 사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자신 있게 누구한테 가서도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일이야. 좋은 제품 사게 사는 것만 해도 소비자들 이익인데 거기다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홈쇼핑 회사만 한 28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뭐 10개에서 15개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도 280만 개가 아름아름으로 해서 살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망한 회사도 많지만은. 근데 완벽하게 알아주는 홈쇼핑 제품도 엄청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 이 홈페이지가 내 앞으로 분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들어서 물건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본다. 이것만 주변 분들 심어주면은 친위적이고 내 친한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서 사겠죠. 그래서 뭐 나 컴퓨터 잘 못한다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나한테 전화해.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장이 옳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야, 니
그 일을 언제까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하고 나면은 그 못하면은 그때부터 수당이 들어오느냐? 애터미는 네 손자까지 들어간다. 이거를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번에 한 그런 게 12월 30일 1월 6일 날부터 내가 아직까지 놀고 있잖아요. 그래도 수당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본사 이벤트 하는 바람에 수당이 많이 내려갔었죠. 월급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내일 월급부터는 회복됐더라고요. 내일 보니까 노약을 월급이 2,3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크라운이 5,900만 원, 그 세금 떼고 5,900만 원 나왔으니까 상당히 다 올라간 거죠. 앞으로 이제 점점점 자리가 잡혀 나가면은 앵가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하기 수월해지고 많은 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안 하면 너희들이 손해다는 걸 심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파트너들 보고 하라 소리 하지 마시고, 이번에 판매사 갈 사람들 딱 초에 판매사 갈 사람들을 유지할 사람들 딱 구분해서 신규로 가는 사람들은 명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좌우에 30명씩 딱 적어가지고 그 30명 중에서 가상 포인트, 이 사람은 내가 10만 포인트 사줄 사람이다, 5만 포인트 사줄 사람이다, 이거를 쫙 뽑아보는 것 때문에는 그 포인트가 한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뭐 팀장들이나 국장들이 조금씩 도와주면은 그 사람 판매사 만드는데 아주 용이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은 판매사를 가는데 어떻게 가든 계획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도전했다 실패하니까 그 사람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애터미 자체를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본인들이 소비자 명단을 만들었어. 거기에서 뭐 가상 포인트를 한번 쭉 적어봐라. 그러고 나서 그걸 받아내라. 한번 받아내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화장품 파는 사람한테는 건강식품 들이밀고, 건강식품 파는 사람 화장품 들이밀고, 걔 물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미안한 생각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소비자 관리를 하다 보는 것 때문에는 오토 판매사가 돼버립니다. 오토 판매사만 되면요, 이직 안 합니다. 무엇을 뭘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겁니까? 그렇지만은 애터미에서는 200만 원 버는 거는 본인이 조금만 더 애터미 시스템에 몰입을 하고 애터미 시스템에 지시대로만 따라준다면은 오토 판매사 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사료노조 달고 계시는 분들 스타마스터를 매달 도전하세요. 매 분기별로. 그리고 거기에 팀장, 셀즈 마스터, 사료노조 마스터 명단을 딱 작성해갖고 쫙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파트너들 보고 너는 왜 이번에 그 팀장을 간다고 했는데 못 갔는지 그거를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거 3분만 해보세요. 바로 스타마스터 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나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노조 마스터에서 스타마스터 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밑에 받쳐준 사람들도 제대로 없고, 또 보상 보너스도 1,000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쓸 돈도 없고. 근데 스타마스터 가고 노얄마스터 가면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파트너들한테 해놓고, 그리고 파트너들보다는 한 발 더 먼저 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들한테 미안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좀 오늘은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반드시 내가 한 번 더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와서 그때는 토론식으로 사장님들이
뭐 궁금한 점 안 되면 나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미리 이제 물론 이제 그 날짜가 잡히면은 강진웅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아마 몇 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미리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걸 주면은 거기에 답변해. 그래서 주고받는 말을 들으면은 저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하는 게 좀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님들이 힘든 일에 제가 같이 힘들어 할 수는 없지만은 힘든 일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수월해지더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하는데 외국 나가시라는 소리 안 해.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약 22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서빙을 하든 공장에 막노동을 하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다 엘리트들입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들하고만 친해져서 그분들하고 의논하면은 엄청난 외국인들 잡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내가 이번에 6월 19일 날 몽골을 가는데 그 몽골 리더들 8명 전원이 한국의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애터미 세미나를 몇 분 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딱 보더니 8명 전원이 자진해서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7만 명의 1년도 안 됐는데 7만 명의 회원을 지금 만들어 놓고 센터도 8개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아마 6월 하반기부터는 아마 수당에도 몽골에도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8월 달에 오픈돼 물건도 88가지가 지금 성인이 떨어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보기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베트남 젊은 새끼들은 하도 뒷돈을 많이 벌어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철수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골뱅이들과 베트남은 빼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고 지금 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보세요. 그 나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받고 또 엘리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모임도 있으니까 모임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좌우에 한 명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일 아침부터라도 눈 딱 뜨면은 오른쪽에는 홍영구 같은 놈, 왼쪽에는 김성일 같은 놈 한 놈씩만 딱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한쪽에 김성일이 홍영구 하나씩만 있으면은 성공하잖아요. 그렇게만 하셔도 사장님들은 성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애터미보다 더 좋은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아주 높은 자리는 많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는 박이 터져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살기를 한다고 해서 빨리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내 파트너가 들어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애태우지도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대신에 분명한 것은 사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모습은 파트너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큰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들어오길 바라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영구 인피리얼 마스터님의 영화 같은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큰 수술을 하셨음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홍영구 인피리얼 마스터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났는데 할아버지